안녕하세요. 동적계획법 알고리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문제는 2013년 한국정보올림피아드 고등부 4번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고등부 4번 문제는 가장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N개의 앱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앱들은 저마다 정해진 바이트만큼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n 바이트만큼 메모리가 필요할 때 활성화된 앱을 비활성화시켜 메모리를 확보하고자 한다. 하지만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앱을 비활성화할 때 비용이 든다. 그리고 비활성화하는 비용은 앱마다 다르다. n 바이트만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활성화 비용을 구하자라는 문제입니다. 첫 줄에 정수 n과 m이 공백 문자로 구분되어 주어지며 둘째 줄에는 각 앱을 비활성화하면 얻을 수 있는 메모리입니다. 셋째 줄에는 각각의 앱을 비활성화할 때 드는 비용이 주어집니다. 출력으로 필요한 메모리 m 바이트를 확보하기 위한 비활성화 앱의 최소 비용을 출력하면 됩니다. 입력 예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줄에 5와 60이 있습니다. 5는 앱의 수, 60은 비활성화를 해야 하는 메모리의 크기입니다. 두 번째 줄은 각 앱을 비활성화할 때 확보할 수 있는 메모리의 크기입니다. 세 번째 줄은 각 앱을 비활성화할 때 드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력 예시를 보면 최소 메모리를 확보하기 위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앱을 비활성화시키면 확보되는 메모리는 60이고 그 비용은 6이 됩니다. 현재 문제의 조건에 맞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는 6을 출력하면 됩니다. 동적 계획법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풀었던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없을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배낭 문제를 기억하시나요? 배낭 문제의 조건은 배낭에 들어갈 수 있는 무게를 주었을 때 배낭에 들어가는 물건의 가치의 총합이 최대가 되는 값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배낭에서의 문제처럼 DP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DP는 2차원 구조의 리스트로 만들었고 DP의 ij는 1부터 i개의 앱이 있고 비활성화 비용이 j 만큼 주어졌을 때 확보할 수 있는 최대 메모리 양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이제 동적계획법의 정의를 바탕으로 점화식을 설계하겠습니다. 기존의 배낭 문제의 점화식을 가져와서 활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CI는 i번째 앱을 비활성화할 때 비용, 그리고 MI는 i번째 앱을 비활성화했을 때 확보할 수 있는 메모리의 양을 의미합니다. 점화식을 그대로 가져왔으니 아래 예시 자료에 따라 한번 점화식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줄의 3은 앱의 수, 10은 확보해야 할 메모리의 양입니다. 두 번째 줄의 9, 1, 5는 각 앱을 비활성화할 때 확보할 수 있는 메모리의 양을 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의 3, 1, 0은 각 앱의 비활성화 비용을 뜻합니다. 이제 DP의 1의 0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P의 1의 0은 현재 앱이 1개 있고 주어진 비활성화 비용이 0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DP의 1의 0은 이러한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메모리의 최대 양을 의미하는 것이죠. 현재 첫 번째 앱의 비활성화 비용이 3이기 때문에 메모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DP의 1도 마찬가지죠. 현재 앱이 하나가 있고 비활성화 비용이 1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첫 번째 앱을 비활성화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확보할 수 있는 메모리의 양도 0이 됩니다. DP의 1의 2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DP의 1의 3을 보도록 합시다. DP의 1의 3은 현재 앱이 1개 있고 그리고 확보된 비활성화 비용이 3이라는 것이죠. 이때는 첫 번째 앱을 비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점화식을 적용하여 i가 1이기 때문에 1을 그대로 적용하면 DP의 1 빼기 1 그리고 확보된 비활성화 비용 3 빼기 C1 그 다음에 더하기 M1이라고 합니다. C1은 첫 번째 앱의 비활성화 비용이 3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DP의 0 그리고 0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M1은 첫 번째 앱의 메모리가 9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DP의 0에 0 더하기 9가 됩니다. 그럼 DP의 0에 0이라는 것은 의미상으로 생각해도 그 값은 0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DP의 1에 3이라는 것은 확보할 수 있는 메모리의 양이 9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DP의 1에 4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앱이 있고 지금 비활성화 비용이 4까지 주어졌습니다. 그럼 1을 바탕으로 계산을 하면 DP의 0에 1이 되고 더하기 첫 번째 앱을 비활성화 했을 때 얻어지는 메모리 양 9가 되는 것이죠. DP의 0에 1도 이것은 0이라는 값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9라는 메모리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DP의 0에 2를 보도록 합시다. 현재 앱이 2개가 비활성화 시킬 수 있는데 확보된 비용이 0이기 때문에 이 두 앱 모두 비활성화 시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메모리의 양은 0이 되는 것이죠. DP의 2의 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2개의 앱을 비활성화 시킬 수 있는데 확보된 비용이 1을 밖에 없습니다. 그럼 현재 상태에서는 두 번째 앱만 비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점화식에 따라서 i 값은 2고 j 값이 1이라는 것이죠. 현재 그러면 2 빼기 1 그리고 1 빼기 c의 2 그리고 더하기 m2가 됩니다. c의 2는 즉 두 번째 앱의 비활성화 비용이기 때문에 전체를 계산하면 DP의 1의 0이 됩니다. 이를 보면 DP의 1의 0의 값을 가지고 오면 역시 0이지요. 여기에 두 번째 앱을 비활성화한 메모리 양을 더하면 DP의 2의 1은 1이라는 메모리 크기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DP의 2의 2도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DP의 2의 2는 첫 번째 앱은 여전히 비활성화할 수 없는 상태죠. 그래서 두 번째 앱만 비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계산을 하면 DP의 1의 1이 되고 여기에 확보되는 메모리는 1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DP의 2의 2는 1만큼의 메모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DP의 2의 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DP의 2의 3은 앱이 2개고 사용할 수 있는 비활성화 비용이 3이라는 것이죠. 점화식에 따라 넣어주면 2 빼기 1 그리고 3 빼기 c의 2 더하기 m2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DP의 1 그리고 3 빼기 1 더하기 1. 자, 그러면 이 조건에 따라서 DP의 1의 2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DP의 1의 2는 지금 이 값이 0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앱을 우리가 의미상으로 본다고 하면 두 개의 앱이 지금 비활성화 할 수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확보된 비활성화 비용이 3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산상으로 구했었을 때 여기에서는 1만큼의 메모리가 확보된다고 했는데 여기 의미상으로 본다고 하면 9만큼의 메모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앱을 비활성화 시키면 메모리가 9만큼 확보될 수 있는데 점화식을 그대로 사용하니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문제가 생긴 점화식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점화식의 비용이 3이 되었을 때 두 번째 앱만 비활성화 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시 점화식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점화식이 되어야 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DP의 2의 3이 두 번째 앱을 비활성화 시키는 경우 얻을 수 있는 메모리의 양은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1만큼의 메모리의 양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경우 DP의 2의 3이 두 번째 앱이 아닌 첫 번째 앱을 비활성화 시킬 때 얻는 메모리, 즉 DP의 1의 3인 9의 값을 가지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빨간색 DP의 IJ는 max에 DP의 IJ 그리고 DP의 I-1의 J라고 하는 이러한 점화식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이 점화식을 넣어 주면 DP의 IJ는 1부터 i번째까지 앱이 있고 J만큼의 비활성화 비용이 있을 때 i번째 앱을 비활성화한 경우에 메모리의 크기와 그리고 i번째 앱이 아닌 그 이전의 앱들을 비활성화 시킬 때 확보되는 메모리 크기를 비교하여 더 큰 값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수정된 점화식을 바탕으로 코드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DP는 2차원 구조의 리스트입니다. 100개의 앱과 0부터 10만 크기의 비활성화 비용이 주어졌을 때 확보할 수 있는 메모리의 크기를 저장합니다. M은 앱마다 비활성화 할 때 확보할 수 있는 메모리 양을 사용자에게서 입력받습니다. C는 앱마다 비활성화 비용을 사용자에게서 입력받습니다. 변수 S는 모든 앱을 비활성화 시킬 때 비용의 범위를 알아보기 위해 앱들의 비용을 모두 합한 값을 입력합니다. 10번째 코드부터 14번째 코드는 아까 설계한 점화식을 바탕으로 DP의 IJ 값을 차례대로 채웁니다. 17번째 코드는 DP에 저장된 확보 가능한 메모리 중 문제의 조건에서 주어진 크기가 M 이상인 비용을 찾아 출력하면 해결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배낭 문제의 구조와 거의 동일합니다. 알고리즘은 원형을 바탕으로 해서 변형되어 출제됩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총 10개의 동적 계획법 관련 알고리즘을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강좌를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동적 계획법 알고리즘을 학습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알고리즘의 세계는 깊고 방대하여 끊임없이 노력을 요구합니다. 정보 올림피아드 알고리즘 세계에 여러분이 입문하였으니 보다 깊이 공부하길 추천합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